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은행 5번, 6번, 나머지 두 문항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자소서 막바지일 텐데요. 문항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두 문항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5번. 본인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물었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기억에 남는 또는 영향을 준 경험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뭐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성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뭐 마인드로도 보여줄 수 있고 조직적 측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가치로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각가지 갖고 있는 캐릭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떠한 캐릭터인가? 근데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우여곡절이 혹시나 있었는가?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그게 사람이 됐던 그 나한테 주어진 터닝 포인트가 사람이 됐던 그 다음에 경험이 됐던 어떠한 일이 됐던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뭐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은요 그냥 배제하세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해서 뭔가 자꾸 엮으려고 생각한다기보다 여러분 스스로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 중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물론 자소서만 보면은 차별화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요 면접 때는요 무조건 이 얘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는 본인 캐릭터 단어.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뭐 미모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미라클1이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런 과제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캐릭터. 그게 별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보는 내 캐릭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캐릭터가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붙여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나는 어떠한 상황인 거다.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그러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거죠. 자,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좋고 나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나만의 어떤 이유와 목적 뭐 있으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하나의 단어도 좋지만요. 상대방이 보는 나를 기준으로 한번 단어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이 둘 중에 후자를 추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접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어, 어떠한 상황에 가보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보는 나를 이 시선과 생각과 마인드를 다 이렇게 갖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환경이 조성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아무래도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밝고 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의 내면적으로는 그게 긍정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바라봐서 그게 아니라고 느끼면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 물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겠지만 분명히 작은 터닝 포인트의 그런 정도는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터닝 포인트에서 사람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Y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는지, 내가 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었는지, 내가 왜 이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아니라 왜가 중요한 거고요. 이 문항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잘 해석해 보면 어찌 보면 나의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찌 보면 나의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를 막 어거지로 강조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나의 인성적인 측면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조직적 측면에서 조직 안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인성적인 부분을 조금 어필하고 싶다면 그 내용들이 집중되는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를 어필하고자 한다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인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들어간다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항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역량과 직무 경험을 강조하진 마세요. 이건 제가 점점점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내가 결국 이러한 하나의 나의 캐릭터가 형성이 됐을 때 나한테 기억에 남는 이러한 영향을 준 경험, 사람,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뭐 이유잖아요. 얼마나 내가 단합을 잘하는 사람인지, 조직적 인재인지, 배려를 한 사람인지, 희생을 한 사람인지, 마인드가 어떻게 구축이 된 사람인지가 이러한 경험, 사람, 선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5번 문항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라는 것을 명심해 두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6번 문항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돼요. 왜냐? 너무 지금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요즘은 자소서 첨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자소서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되게 그 키워드를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 문항 자체가 포스트 발음도 안 되네.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금융기관 또는 빅테크 기업이 추진하는 금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자 하니까 뭔가 막 논문 같은 거야. 보고서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그러면 뭐가 있을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달라야 되니까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목적이요. 그게 아니에요. 쉬운 키워드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선택하고 이러한 장단점들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개선을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나왔지만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개선 아니에요. 키워드에 너무 힘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문항에 숨겨진 의도를 한번 볼까요? 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윤종환 행정님이 강조했죠. 모바일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비해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바일, 빅테크, 마이데이트 이런 게 빠질 수가 없는 현상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기업은행 측에서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작년 국민은행 그러한 보고서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뭐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거죠. 왜? 중요한 이슈니까. 중요한 이슈잖아요. 왜냐면 금융 관련 사업이라는 거고 이게 메시지를 줬다고 한다면 지금 기업은행도 누군가를 벤치마킹 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모든 전 직원들이 붙어서 그걸 찾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기업은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 제일 많아요. 이거는 뭐 뼈아픈 현실이지만, 현직자들은 지금 본인의 현직, 인사, 고가, 그 다음에 월급, 그 승진, 이거에 더 관심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해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직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원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고객의 눈에서 이러한 금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당 산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게 있으면 어떨까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기업은행에서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장단점을 분석하려고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용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디테일한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가 물론 중요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사람마다 이런 금융산업을 해석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방법과 보는 시선이 다른데 대부분 우리가 던질 때는 두리뭉실하게 던진다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온 건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소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왔을까?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두리뭉실하게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받아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요. 현재 금융산업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있으면 1번부터 3번까지 나열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개선안을 쓰는 게 힘들 거라고요. 왜?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뭐가 달라지냐? 매식경을 본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매식경을 봤으면. 이해되죠? 자, 포인트는 뭐다? 금융기관이나 또는 빅테크 기업 등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관련 사업을 골라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열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소재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모르겠다. 그럼 일단 사업만 작성을 하고요. 이 사업들을 찾아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은, 조금 더 내가 그래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편한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를 찍지 말고요. 하나를 찍었을 경우에 리스크는 뭐예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쓸 내용도 없고 개선안도 안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가정도 하지만 몰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번, 많으면 3번까지 나열하고 관련된 장단점을 찾아본다. 장단점을 찾기 위해서는 뭐다? 자료 서칭이 필요하다. 자료 서칭은 내가 봤을 때 반나절. 반나절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상 지금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거는 오바다, 오바. 이해되시죠? 월요일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서칭을 최대한 해야 함. 지금 시점에선 반나절 정도예요. 시간이 좀 있다면 한나절.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왜 선택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기관과 금융산업 중 선택하라고 했는데 나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턱대고 나는 이거 선택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소서 연결을 하는 게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뭐 하나의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걸 그냥 띡 넣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이 수많은 금융사업 중에서 내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선택했는지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분석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끼지 마세요. 서칭을 해, 서칭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장단점을 조금씩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해야지 면접에서 차별화될 수 있어요. 왜냐?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면요.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이 세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작성 안 한 것 같아. 대충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할 때부터 조금은 저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개선안까지 작성하는 의도가 뭘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결국 기업은행에서도 이것들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묻는 거고, 여기에서 T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포인트. 여기에서는 이 T포인트, 기업 포인트는 제가 뭐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금 되지만 이 문항에서는 결국 금융산업, 내가 벤치마킹하는 금융산업의 장단점이 현재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업은행의 어떠한 기여가 될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은행원으로서의 기여 포인트지만 이 문항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작성을 해서 왜? 이 빅테크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업은행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제가 지금 기업은행 1번부터 달려왔는데 이번에 참 희한해요. 이게 유튜브가 무서운 게 제가 이번에 또 느꼈는데 항상 제가 은행 자소서 기업 문항 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지? 로직이 안 뜨나 봐요.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청 안 해주더라고요. 뭐 물론 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보신 분들만큼은 꼭 제발 제 영상을 본 친구들과 보지 않은 친구들이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조금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뭐 막 지금 시간에 막 많은 것들을 변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기본 틀에서 큰 방향성을 잡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꼭 합격하시고 면접 볼 때 여러분들도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면접 자료 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팍팍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제가 힘을 더 낼 수 있겠죠. 화이팅 하십시오.